박태호가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오정란은 맨발로 대문 밖에 내던져졌고 최윤아는 회사 로비에서 경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어제까지 아델그룹을 쥐락펴락하던 두 여자가 단 하루 만에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쫓겨난 두 사람 앞에 클로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처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그리고 말합니다. 박태호 회장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걸 건드리면 오늘 당한 굴욕 그대로 돌려줄 수 있어요. 오정란과 윤아의 눈빛이 동시에 바뀌는 그 순간. 이 판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왜 이 드라마 전체를 뒤흔드는 변곡점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먼저 이 드라마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는 점부터 짚어드려야 합니다. 복수극이라면 억울하게 죽은 주인공이 살아 돌아와서 악당들에게 하나씩 응징을 가하면 됩니다. 시청자들이 속 시원하게 즐기는 그런 카타르시스. 그런데 붉은 진주는 그 구도가 처음부터 비틀려 있습니다. 주인공은 복수를 시작하기 전 이미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백진주 배우 남상지라는 이름은 버렸습니다. 클로일이라는 이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턴트라는 완벽한 외피를 두르고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바로 그 집, 아델그룹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장면을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로이리로 아델에 입성하는 그 순간은 단순한 변장이 아닙니다. 그건 선언입니다. 나는 백진주로 살 때 너희한테 졌다. 하지만 다시는 지지 않겠다. 그리고 이 선언을 이해하려면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7년 전 그날 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백진주는 순수한 여자였습니다. 등장인물 소개에 나오는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순수했던 백진주는 죽었다. 이 표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7년 전 그날 진주에게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첫째, 가장 친한 친구 최윤아의 배신. 둘째, 야수 같은 불길 속에서 아버지를 잃는 상실. 셋째, 그리고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자 박민준. 이 세 가지가 단 하루 안에 무너졌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연이 이토록 잔인하게 겹쳐질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그 우연이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최윤아 배우 천희주는 어린 시절부터 진주에게 열등감을 품어왔습니다. 모든 걸 가진 진주. 보석 디자이너라는 꿈, 박민준이라는 첫사랑, 아델그룹의 총알하는 위치. 윤아가 원했던 것들이 전부 진주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아는 그 모든 걸 빼앗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박태호 배우 최재성의 은밀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진주를 배신했습니다. 배신의 대가로 윤아는 진주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진주가 꿈꾸던 보석 디자이너의 길도, 아델그룹의 팀장 자리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박태호는 왜 하필 진주를 제거해야 했을까요? 그냥 윤아가 탐욕으로 한 배신이라고만 보기엔 박태호의 역할이 너무 적극적입니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한 팀장의 배신을 설계한다? 그건 제거해야 할 이유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진주가 가진 무언가. 박태호가 두려워했던 무언가. 이 부분은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드러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미 힌트는 나와 있습니다. 박태호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보석 명가의 사위가 된 뒤 장인의 유언장을 조작해 처가의 재산을 전부 가로챘다는 사실. 이 사람은 자신의 욕망 앞에서 법도, 사람도, 심지어 가족도 도구로 쓰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백진주를 타겟으로 삼았다면 거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리뷰에서 그 이유를 완전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백진주의 복수는 단순히 배신에 대한 감정적인 응징이 아닙니다. 그 복수의 끝에는 박태호가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하지만 저는 오늘 핵심 인물 4명에 집중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4명의 심리 구조를 이해하면 나머지 모든 사건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물 백진주 클로이리 배우 남상지. 복수를 설계한 여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인물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클로이리는 연기가 아닙니다. 백진주가 클로이리로 변신한 게 아니라 백진주는 이미 죽었고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이 여자는 처음부터 클로이리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연기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체성 자체가 바뀐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클로이가 민준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때마다 그것은 클로이리의 균열이 아닙니다. 죽었다고 선언했던 백진주가 관 뚜껑을 열고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클로이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클로이의 전략은 철저한 냉정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델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악인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박태호가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을 세상에 꺼내놓는 것. 그 과정에서 감정이 끼어드는 순간 모든 게 흔들립니다.
박민준이라는 변수가 바로 그 위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클로이가 아델에 들어와서 처음 한 행동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악인들을 직접 공격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판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구조를 짰습니다. 클로이가 오정란과 최윤아를 상대하는 방식을 보면 이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합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두 여자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는 자기들끼리 서로를 물어뜯다가 공멸합니다. 이게 클로이의 진짜 무기입니다. 두 번째 인물 박태호 배우 최재성. 이 드라마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합리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박태호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분노를 느낄 때도 그 분노를 어떻게 써야 가장 효율적인지 계산합니다. 오정란과 최윤아를 집 밖으로 내쫓는 장면을 보십시오. 일반적인 가부장이라면 분노를 쏟아내고 끝냅니다. 그런데 박태호는 다릅니다. 그가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려두는 건 용서해서가 아니야. 내 소나기에서 못 벗어나게 하려는 거지. 이 한마디가 박태호라는 인물의 전부입니다. 내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강하게 쥐고 있는 것입니다. 내보내는 척하면서 더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 이 인물의 무서움은 폭력이 아닙니다. 폭력도 호통도 위협도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냉정함. 박태호는 아델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야심가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보석 명가에 기어 올라간 인물. 그 과정에서 장인의 유언장을 조작해 처가 재산을 통째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아내와 부하 직원이 납치와 감금까지 저질렀는데도 그것을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 관리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아들 민준이 정면으로 따졌습니다. 이건 해결이 아니라 은폐입니다. 납치와 감금까지 벌어진 일인데 덮는 게 회장님이 할 일입니까? 박태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진실로 안 굴러가. 누가 끝까지 판을 쥐고 있느냐로 굴러가는 거지. 이 대사 한마디가 이 남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념이 나중에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약점이 됩니다. 판을 쥐고 있다는 확신이 방심을 만들고 방심이 허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클로이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세 번째 인물 오정란 배우 김희정. 이 인물은 처음 보면 전형적인 악처처럼 보입니다. 탐욕스럽고 질투심이 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자. 하지만 오정란을 그냥 악처로만 규정하는 것은 이 인물의 절반만 본 것입니다. 오정란이 무서운 이유는 그 탐욕의 뿌리에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속 표현을 빌리면 바닥이나 닿던 하녀에서 대기업 아델의 안주인까지. 이 한 문장이 오정란의 삶 전체를 압축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여자가 모든 것을 가진 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 아가씨에게 독을 먹이고 주인 어른의 유언장을 훔쳤습니다. 그 자리가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정란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집착합니다. 그래서 더 잔인해집니다.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탐욕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클로이가 아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오정란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클로이를 경계하는 이유가 단순히 아들의 관심사 때문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정란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자가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라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정란의 심리에서 가장 섬뜩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태호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라면 아이라도 갖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호의 아이를 가진 명희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오정란이 명희를 그토록 집요하게 공격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경쟁에서 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랑받은 적 없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정란을 한없이 잔인하게 만든 것입니다. 네 번째 인물 최윤아 배우 천희주.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최윤아를 선택합니다. 비극적이라는 게 가엾다는 뜻이 아닙니다. 윤아는 충분히 나쁜 짓을 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이 비극적인 이유는 윤아가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주의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진주 곁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자신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보석 디자이너라는 꿈도 박민준이라는 첫사랑도 원하는 것들이 전부 진주의 손에 있었습니다. 윤아에게 진주는 친구이기 이전에 지독한 열등감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감정을 7년 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태호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윤아는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윤아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윤아는 그 배신의 결말이 진주의 죽음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진주를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서는 것. 거기까지는 윤아가 설계한 그림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잃고 모든 것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에 끝까지 몰리는 것까지. 그게 유나가 의도한 결과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나에게 진주는 증오의 대상이기 이전에 유나 자신의 가장 깊은 열등감을 반영하는 거울이었으니까요. 거울을 깨버리면 자신의 못생긴 얼굴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없어진 뒤에도 그 얼굴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유나가 클로이 앞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죽었어야 할 그 거울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더 완벽한 모습으로. 유나가 클로이에게 쏟아내는 분노의 밑바닥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자신이 7년 전에 한 짓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공포. 그리고 박태호의 손에 내쫓겨나면서 그 공포는 절정에 달합니다. 회사 로비에서 끌려나가면서 유나가 보여주는 눈빛을 보셨나요? 수치심이 있습니다. 굴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진하게 깔려있는 것은 도끼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유나는 그 눈빛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사람의 눈빛이 아닙니다. 이제 막 위험해지기 시작한 사람의 눈빛입니다. 이제 박민준 배우 김경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민준은 이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클로이에게 균열을 만들 수 있는 인물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민준과 클로이가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무언가 어긋나 있습니다. 민준은 알아봤습니다. 아니, 알아봤다고 확신하지는 않았지만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낯설지 않다는 것을. 이 여자의 어딘가가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진주를 닮아 있다는 것을. 민주는 7년 전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헤어진 게 아닙니다. 진주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민주는 드라마 안에서의 표현을 빌리면 그 무엇에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행복이었던 진주를 잃고 나서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앞에 클로이리가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처음에 경계했습니다. 클로이를 의심하고 정체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는 스스로도 모르게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점점 지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전환에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고발자를 구출하는 긴박한 순간 사내들이 방으로 들이닥쳤고 민준이 그들을 상대하는 와중에 의자가 머리 위로 내려오려는 그 찰나에 클로이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민준아! 반말. 그것도 이름을 직접 부른 반말. 클로이가 아델에 들어온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호칭이었습니다. 민준의 몸이 먼저 반응하기 전에 심장이 먼저 멈췄습니다. 백진주. 그 이름이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클로이는 곧바로 수습했습니다. 아까는 반말해서 미안해요. 다급해서 그만. 애써 침착한 목소리 하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민주는 그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민준이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클로이가 숨기고 싶은 진실이 있다면 지금은 그걸 밝히려 들 때가 아니라 지켜줄 때라고. 이것이 민준이라는 인물의 본질입니다. 박민준은 아델그룹의 제1본부장이고 냉정하고 유능한 인물이지만 진주 앞에서는 단 한 번도 그 진주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7년 전 진주가 사라졌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 그 죄책감이 지금 클로이를 향한 보호 본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클로이가 진주일 가능성을. 하지만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클로이의 복수 설계의 가장 위험한 변수가 되는 이유입니다. 클로이는 혼자서 판을 쥐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준이 클로이 곁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알면서 속아주는 사람. 그게 클로이에게는 가장 버티기 힘든 존재입니다. 차갑게 밀어낼 수도 없고 그냥 두자니 감정이 흔들립니다. 복수의 칼날은 감정이 없어야 날카롭습니다. 민준이라는 변수가 그 칼날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현준 배우 강다빈이라는 인물입니다. 오정란의 아들, 아델그룹의 제2본부장. 이 남자의 존재가 생각보다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7년 전 현주는 민준의 연인이었던 진주를 잃고 나서야 그녀가 자신의 첫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모르게 오랫동안 그리워했습니다. 현주는 겉으로는 자유롭고 욕망에 솔직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후계 경쟁 따위엔 관심 없고 오직 자신만의 세계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자유로운 영혼은 욕망과 비밀의 틀 안에서 서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이의 존재가 이 균열을 더 빠르게 키우게 됩니다. 진주를 닮은 혹은 진주인 그 여자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현준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릴 것입니다. 현과 이 여자를 두고 다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현준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준이 클로이의 복수 시나리오에서 어느 순간 핵심 변수로 떠오를 거라는 점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인물을 한 명만 꼽으라면 클로이도 아니고 박태호도 아닙니다. 김명희 배우 박진희입니다. 민준의 친모, 그리고 클로이리의 또 다른 이름.
아니, 정확히는 김단희의 쌍둥이 언니. 이 인물이 드라마 안에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희는 박태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민준입니다. 하지만 명희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여자입니다. 단희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태호와 얽혔고 그 과정에서 이용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희는 아델 그룹 안에 있습니다. 박태호의 집안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장면 하나를 보십시오. 오정란과 최윤아가 내쫓기는 장면. 박태호가 두 사람에게 당장 내쫓아라는 말을 내뱉은 뒤 대문 밖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서 있는 두 사람에게 명희가 걸어 나옵니다. 손에 신발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두 사람의 발치에 툭 던집니다. 신발이나 챙겨요. 이 한마디를 들으십시오. 비웃음이 없습니다. 분노도 없습니다. 연민도 없습니다. 그냥 차갑습니다. 이게 명희라는 인물입니다. 감정을 모두 정리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가장 잔인한 모욕은 비웃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표정한 거기서 나옵니다. 너희가 너무 하찮아서 분노조차 낭비하기 싫다는 표정. 그게 오정란과 윤아를 가장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명희라는 인물이 단희와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하면 이 장면은 다른 의미로 읽힙니다. 명희는 단희의 언니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희는 클로이라는 이름으로 명희와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정체를 알고 있는지 아닌지, 언니는 동생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동생은 언니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이 미묘한 긴장이 앞으로 터질 때 그게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장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명희가 민준에게 보내는 눈빛을 보십시오. 민준이 박태호와 정면 충돌하는 장면에서 명희는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봅니다. 실망도 분노도 지나간 얼굴이라고 묘사됩니다. 차갑습니다. 이 침묵이 더 아프게 꽂힌다고 원고는 표현합니다. 박태호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오정란이 아닙니다. 클로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명희입니다. 왜냐하면 명희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잃을 것이 더 이상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들을 하나씩 해부해보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 공기를 얼려버립니다. 박태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책상 앞에 선 오정란과 최윤아는 고개를 푹 숙이고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들은 박태호가 폭발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박태호는 차분하게 거의 낮은 목소리로 두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내가 살려두는 건 용서해서가 아니야. 내 소나귀에서 못 벗어나게 하려는 거지. 이 장면이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박태호는 지금 두 사람을 내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두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쫓겨난 뒤에도 박태호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두 사람에게 각인시키는 것. 그게 진짜 벌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낙인. 그리고 그 낙인을 받은 두 사람이 바깥에서 만나는 게 클로이입니다. 클로이가 두 사람에게 걸어와서 말합니다. 박태호 회장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걸 건드리면 오늘 당한 굴욕 그대로 돌려줄 수 있어요. 이 제안은 동맹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클로이가 두 사람을 자신의 복수 시나리오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입니다. 오정란과 윤아는 박태호에게 이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이에게 이용당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언제나 누군가의 도구가 됩니다. 자신이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망 때문에 멈추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반격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클로이가 설계한 판의 두 번째 단계가 가동되는 순간입니다. 아침 로비. 최윤아가 하이힐 소리를 울리며 회사로 들어섭니다. 어제까지는 이 공간에서 고개 숙여 인사를 받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정문에서 비서가 막아섭니다. 최윤아 씨는 오늘부로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윤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처음엔 못 들은 척 웃습니다. 그게 이 인물이 얼마나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한 방에 무너집니다. 경비에게 끌려나가면서 윤아는 로비를 가득 채운 직원들의 시선을 받습니다. 수군거림. 그 모든 것이 윤아를 후벼팝니다. 그 와중에 윤아는 현준을 발견합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구명주를 찾는 눈. 하지만 현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층 난간에서는 클로이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주 차갑고 잔잔한 눈으로. 한 사람의 몰락을 구경하는 얼굴이 아닙니다. 판이 제대로 열리기 시작했다고 확인하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내뱉습니다. 이제야 시작이네. 이 한마디가 이번 회차 전체를 요약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 오정란과 윤아의 추락, 박태호의 오만, 민준의 선택. 이 모든 것이 클로이의 복수 시나리오에서 보면 아직 서막입니다. 진짜 판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장면은 액션 장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액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장 극적으로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고발자를 구출하러 간 민준과 클로이. 사내들이 들이닥치고 방안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민준이 홀로 싸우는 와중에 의자가 그의 머리 위로 내려오는 찰나. 클로이가 소리칩니다. 민준아! 이름, 반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는 순간입니다. 클로이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호칭. 7년 전 백진주만이 쓰던 호칭. 민준은 이 한마디에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감정을. 7년 전 기억을.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름을. 하지만 민준은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클로이가 수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앞장서서 길을 열었습니다. 들킨 비밀을 모른 척 덮어주는 눈빛. 이 순간부터 민준과 클로이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민준은 더 이상 클로이를 의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클로이가 끝까지 클로이로 남을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막아서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 이 드라마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것이 이 드라마를 계속 볼 이유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드라마가 아직 꺼내놓지 않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 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태호는 왜 7년 전 백진주를 그토록 철저하게 제거해야 했을까요? 단순히 유나가 원했기 때문? 아니면 진주가 알고 있던 무언가 때문? 박태호가 장인의 유언장을 조작했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주의 가족은 보석 명가였습니다. 박태호가 그 집에 들어간 이유가 단순히 사위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집의 재산과 비밀을 노렸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주가 걸림돌이 됐다면? 7년 전 제거의 이유가 단순한 사내 경쟁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을 가능성. 이것이 앞으로 이 드라마가 터뜨릴 가장 큰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김명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아델그룹 안에 있는 걸까요? 명희는 다니의 언니입니다. 다니가 자신을 죽이고 클로이 리로 살기로 했을 때 명희는 어디 있었을까요? 다니는 복수를 결심하기 전에 언니에게 연락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명희가 알고 있다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두 자매가 함께 짠 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로이가 정면에서 움직이고 명희가 아델 내부에서 조용히 정보를 흘리고 흐름을 만드는 구조. 그렇다면 명희가 오정란과 유나를 대하는 저 냉정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입니다. 정윤정 배우 하재숙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의 친구이자 비서. 이 인물이 단순한 조력자에 그칠 리 없습니다. 한 선생 배우 반효정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유명 한복 디자이너이자 이화채의 주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니를 돕는 베일에 쌓인 여인. 정재계 비밀이 모이는 이화채의 주인이라는 설정. 이 인물이 가진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 선생이 알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밀이 박태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부분이 드라마에 숨겨진 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로이가 오정란과 유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박태호 회장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걸 건드리면 된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클로이는 오정란과 유나가 박태호를 배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박태호의 비밀을 꺼내는 도구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클로이를 이용하려 할 가능성은요? 오정란과 유나는 클로이의 정체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특히 유나는 오래전부터 클로이가 수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명희 그 여우 같은 여자한테 당했어. 유나가 내뱉는 이 한마디. 여기서 명희는 클로이가 위장한 정체인 김명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나가 클로이를 명희와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튀어나온 말인지. 만약 유나가 클로이의 정체를 먼저 눈치챈다면 클로이의 시나리오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순수한 인물처럼 보이는 정윤정. 다니를 위해서라면 온몸을 던지는 의리녀. 그런데 그녀가 제임스라는 인물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제임스는 화려한 패션과 능청스러운 매력으로 자꾸만 윤정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인물입니다. 복수의 여정 중에 만난 이 남자. 윤정은 절대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외치지만 반복되는 우연 속에 쌓여가는 건 동지의 일까 사랑일까. 하지만 이 달콤한 로맨스 라인 뒤에서 제임스가 진짜 어느 편에 서 있는 인물인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게 윤정을 경계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이 복수의 판을 흔드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이 드라마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확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쌓인 복선들을 추적했을 때 이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측 1. 오정란과 유나의 이중 배신. 클로이에게 손을 내밀겠다고 결심한 두 사람. 하지만 이 동맹은 처음부터 불안합니다.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인물들입니다. 클로이를 이용해서 박태호에게 복수하는 동시에 클로이의 정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회복하려는 이중 플레이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중 플레이 도중 클로이의 정체가 유나에게 노출될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위기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예측 이박민준과 박태호의 완전한 결별. 민준은 이미 아버지와 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이건 은폐입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을 내뱉은 아들을 붙잡지 않은 아버지. 그 결별이 현실화되는 순간 민주는 아델 그룹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안에 남아서 아버지와 정면 대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민준이 클로이의 정체를 알고 공개적으로 그녀 편에 선다면 그건 단순한 부자 갈등이 아니라 아델 그룹 내부 분열의 시작이 됩니다. 이 드라마는 복수극이기 때문에 클로이의 복수가 결실을 맺는 장면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박태호가 감추고 있던 가장 큰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언장 조작, 아델 초창기의 부정행위, 또는 7년 전 백진주의 죽음을 계획한 것이 박태호라는 것. 이 중 하나 혹은 전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태호가 한 말이 다시 울립니다. 세상은 진실로 안 굴러가. 누가 끝까지 판을 쥐고 있느냐로 굴러가는 거지. 하지만 끝까지 판을 쥐고 있는 사람이 클로이라면? 그리고 클로이가 그 판을 공개하는 순간 세상은 뒤집힙니다. 클로이의 복수 시나리오에서 가장 위험한 균열은 민준입니다. 민준이 클로이를 지키기 시작하면서 클로이는 점점 혼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닐수록 복수의 칼날은 무뎌집니다. 감정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딜레마. 복수를 완성하려면 민준을 밀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민준을 밀어내면 클로이는 다시 혼자입니다. 7년 전처럼. 이 선택 앞에서 클로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이 드라마의 감정선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순간은 아마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명희가 아델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이유. 그것이 단순히 민준의 곁을 지키는 어머니로서의 선택이 아닌 훨씬 더 계획된 무언가라면 명희와 클로이가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순간이 이 드라마의 또 다른 폭발 포인트입니다. 두 자매가 공개적으로 같은 편에 선다면 박태호는 집안에서도 밖에서도 포위당합니다. 그 순간이 오면 이 드라마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섭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붉은 진주는 복수극을 빌려서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신을 지운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 백진주는 죽었습니다. 클로이리가 됐습니다. 이름도 버리고 감정도 버리고 과거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이기는 건가요? 클로이가 모든 복수를 완성하는 날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백진주인가요? 클로이인가요? 아니면 그 어느 쪽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누군가인가요? 드라마는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그 답을 기다리면서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박태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진실로 안 굴러가. 누가 끝까지 판을 쥐고 있느냐로 굴러가는 거지. 하지만 클로이가 증명하려는 건 이겁니다. 판을 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가진 사람이 이긴다는 것.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더라도. 그게 붉은 진주가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드라마를 이야기할 때 주연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윤정, 정우진, 한 선생입니다. 이 세 명이 만들어내는 서브라인이 사실상 이 드라마의 감정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다니의 친구이자 비서. 드라마 안에서 가장 인간적인 인물입니다. 다니를 위해서라면 온몸을 던지는 의리.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에 가장 솔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임스라는 인물 앞에서 흔들리는 윤정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 드라마에도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구나. 복수와 음모가 가득한 드라마 안에서 윤정은 유일하게 순수한 감정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함이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윤정이 다니 곁에 있는 이유. 그것은 의리인 동시에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젠가 다니를 구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윤정의 남동생. 요리로 마음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남자. 다니에게는 따뜻한 동생, 민준에게는 든든한 형이 되어주는 인물. 이 드라마에서 우진이 하는 역할은 얼핏 보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가장 피폐해지는 순간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왔을 때 알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3대째 가업을 잇는 한복 디자이너이자 이화채의 주인. 정재계 비밀이 모이는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 예리한 해안과 카리스마로 착시라 무시당하던 다니의 진면목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이 인물이 가진 정보의 깊이와 범위. 박태호가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중 하나는 바로 한 선생일 것입니다. 이화채라는 공간에서 수십 년간 쌓인 비밀. 한 선생은 어쩌면 이 드라마에서 클로이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붉은 진주를 분석하면서 저는 몇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박태호라는 인물이 내뱉는 대사들을 들으면서 세상은 진실로 안 굴러가. 누가 끝까지 판을 쥐고 있느냐로 굴러가는 거지. 이 대사가 드라마 안에만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현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판을 쥐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클로이의 복수가 단순히 드라마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민입니다. 유나를 보면서 이 인물이 악인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유나가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다는 것도 압니다. 무언가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열등감, 결핍, 욕망. 그것들이 없었다면 유나는 진주의 가장 좋은 친구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유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유나를 비난하기 전에 그 열등감의 뿌리를 봐야 합니다. 그게 이 인물을 단순한 악역으로 소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응원입니다. 클로이에게 7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을 죽이고 다시 태어난 그 여자. 그 싸움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무서울지. 하지만 그 여자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그 걸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그리고 복수의 끝에서 클로이가, 아니 백진주가 비로소 자기 이름을 되찾기를.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이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붉은 진주를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이 드라마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많은 것이 보이고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드라마는 아직 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신 것들, 오정란과 유나의 추락, 박태호의 오만, 클로이의 첫 번째 수. 이 모든 것이 서막에 불과합니다. 클로이의 복수가 진짜로 박태호를 향하는 순간, 그리고 민준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이 드라마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인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 누가 마지막까지 서 있는지. 그것이 이 드라마의 결말입니다. 다음 리뷰에서 더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만드는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